네, 현재 시각 8시 31분 지나갑니다. 소장님, 어제 보면 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코스닥은 강하더라고요. 예. 요즘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FMC가 있으면은 네. 그날 흐름만 보지 말고 하루 이틀은 더 보자. 네. 우리도 옵션 만기일 때 흐름 갖고만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날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자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쫓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을 갖다가 전망하는 게 힘들고 네네. 개장초 시세 보고 나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를 갖다가 가늠하기가 힘든 맞아요. 너무 이렇게 장이 출렁이죠. 네, 예. 출렁이고 좀 로직이 없다 그럴까? 그러니까 올라가도 왜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고 빠져도 왜 빠지는지. 예. 특히 보면 또 연초부터 예. 어제까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10개 종목 가운데 5개가 AI 그러니까요. 관련 종목인데 사실 이게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 다음 테마는 또 뭘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제는 우리 구글이 바드 갖고 이렇게 또 홍보하다가 네. 좀 이렇게 망신당한 그걸 시연에서 또 오답을 내놔가지고 다뤘습니다만 좀 전에 이제 모닝벨에서 우리 김대호 박사께서 소개해 주셨죠. 중국 인민일보 산하 정권시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견해라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이거 허위 개념이다까지 표현을 썼어요. AI에 대해서. 그리고 허위 개념이요. 네, 이 개념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털리지 마라까지 했는데 제가 중국 공산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이렇게 공감이 가는 거는 정말 몇 년 만입니다. 아직 실체를 잘 모르겠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관련 주들도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과거에 뭐 무상조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테마로 그야말로 투더문 각도 만들었던 주가들의 그 이후 흐름을 보시면서 지혜롭게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또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또 시장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뉴욕 증시가 좀 떨어졌는데 짚어볼까요? 예, 뉴욕 증시가 좀 그 추세가 아침에만 하더라도 좀 강한 흐름들은 좀 보였습니다만 결국 기업 실적 시즌의 그 실적들이 발목을 좀 잡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 능선을 넘은 상태고요. 미국 기업들의 66%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7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고무적이다라고 좀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과거 분기당 어닝 서프라이즈가 평균으로 보면 한 79%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장님은 이해 못하시겠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성적이 안 나오면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선생님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들도 그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0%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대기업들이고 원래 성적이 좋으면 집에 뛰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은 별로 우리가 기대할 게 없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갑자기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좋네라고 했었던 인식들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안 되고요. 원래 그런 기업들이 먼저 발표를 했었던 거고 이제는 뒤에 가가지고 정말 뛰어왔던 애들 말고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표하던 그런 심적으로 실적들이 발표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뉴욕 증시의 상황과 좀 맞물려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상황. 이 상태에서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연준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수준에서 결국 우리가 이때는 뭘 봐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본다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업들의 실적들이 호실적이 사라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연준도 그동안 올라갔으니까 잠깐 쉬어갈까 할 때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시장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잘 맞은 거죠. 쉬어갈 때 이런 악재들을 소화해 준다라면 연준은 그 미국 증시에 다시 갈 수 있고 만약에 뉴욕 증시가 지금 강하게 세게 붙은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면 묻혔겠죠. 근데 연준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도 잠깐 쉴 타임 아니야? 언제 쉬는 거야? 쉬고 난 다음의 모습인데 이렇게 쉬어주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악재를 해소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쉰 다음에 다시 갈 때 이런 악재들이 나왔다면 다시 꺾이겠죠. 저는 그렇게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0포인트가 채 안 되는 남았는데 2,500포인트 돌파가 그러려면 이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지수 이만큼 끌어올리는 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몫이 컸고요. 앞서 우리가
윤 기자하고 살펴봤던 그 GM에서 반도체 이제 공급망을 갖다 확보하겠다는 그 부분인데 지금 어제 뭐 인텔이나 이런 데가 좀 빠져요. 지금 차 소장 보시기에 이번 이 GM하고 그 반도체 공급을 갖다가 이제 파운드리스 하겠다. 요거 그냥 가볍게 넘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 달 채 안 됐죠. 올해 BMW와 삼성전자가 또 손을 잡았다라는 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맥락들을 보면 원래 이제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걸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칩이 고성능 칩이 아니고 또 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C에서 쓰는 칩하고 차량용은 다르죠. 여러분들 차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영하 50도에서도 작용을 해야 되고 뜨거울 때는 우리가 여름에 라이터가 터질 정도로 그 뜨거운 상태에서 또 반도체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능은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칩을 구동하는 것처럼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막 하지만 내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 결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왜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업체와 손을 잡을까요?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잡을까요? 전기차 때문일까요? 전기차 하나 더 나가면 다음에 뭐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을 가게 된다면 모든 칩들을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찾다 안 되니까 하드웨어까지 가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자라는 개념까지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주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만 주시했습니다만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반기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에 대한 트리거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화된 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메이저 업체들의 개념이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보면 숨겨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죠.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공신한 거 보면 삼성 엔진,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퍼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의 논리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공시를 보면 삼성전자향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지으면 누굴 데려가겠습니까? 계열사 데려가는 거죠. 자신들이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칩을 외부에 조달하는 거와 협력사에 조달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자율주행까지 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업체와 손을 잡는 것은 단순하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다음까지 생각한다라고 읽어내셔야만 이 뉴스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국내 반도체 업체는 이게 좀 논리 비약으로 가서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그렇게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부분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워낙 반도체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하나의 줄기다라는 것들이고 결국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반도체주의 수혜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중립적이다라고 보지만 결국 각 자동차 회사들이 제가 여기서 2021년쯤 말씀을 드렸던 게 셀 업체보다는 소재를 보라고 말씀드린 게 셀의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다리던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그들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보면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외국인이 좀 사주에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외국인이 또 어떤 섹터를 사는지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 대표 섹터 자동차, 반도체, 또 금융까지 사더라고요. 아무래도 반도체를 산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죠. 한국물을 산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글로벌 사는 국가가 딱 3개가 있습니다. 한국, 대만, 브라질입니다. 이쪽 세 개 나라를 지금 사고 있는데 브라질. 브라질. 근데 브라질을 사는 이유를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얘기하면 중국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과 거래가 많기 때문에 결국 대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신흥국 쪽으로 조금 들어온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들을 연초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우리가 이제 1월 달만 하더라도 뭐 주주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글로벌리 저평가돼 있다, PR 수준이 낮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가 최근에 기관들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은행은 공공재다라고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 은행주들이 이 주주하는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관들의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2021년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2021년 12월 달에 금융당국이 대손충당금을 좀 많이 잡아라라고 네. 하면서 은행들의 이익이 급감하면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사라졌듯이 예. 지금은 주주 친화 정책을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금융당국과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이런 엇박자들이 낳고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은행주는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코스닥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만 삽니다. 2000 소재에서도.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만 삽니다. 그 이유가 왜 이제 외국인들이 사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현상을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5월 1일이면 우리가 대기업 집단을 지정하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네. 이제 자산 규모가 5조가 넘어가면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되고요.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된다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죠. 대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중소기업 때 받았던 특혜가 사라지긴 합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소한 건 하나하나 다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주 현황들이 다 밝혀지면서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투명도가 높아진다라는 네네. 개념이죠.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들을 사는 것은 이제 충청도 지역에 있어서 최초입니다. 대기업 집단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본사가 충청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노리고 그 부분을 보고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한 부분들이라고 보고 그 대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격 매수할 자리는 지금은 현재는 아니겠죠.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긴 호흡으로 좀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외국인들은 일단 어쨌든 특정 섹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고 있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0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2,500, 2,400, 2,300 보통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끝 단위를 끊어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이제 100 단위로 매도 네. 숫자. 100단이나 50이나 뭐 네. 이렇게 주가도 뭐 10,000원, 11,000원 뭐 이렇게 15,000원 뭐 이렇게 네. 우리가 끊어서 하는 게 이게 마일스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마일스톤 2,500을 뚫어주게 되면 굉장히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좀 단기적으로 있죠. 왜냐하면 2,500은 지금 뚫으냐 안 뚫으냐가 초미의 관심권 아니겠습니까? 예. 누가 여기에 관심이 가장 클까요? 공매도 쳤던 세력들. 공매도,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우리가 올라가주면 상관이 없지만 네. 2,500이 불안한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매도 친 세력들. 예.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이걸 뚫어주게 되면 하나의 수급이 확 몰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체력으로 봤을 때는 2,500을 뚫느냐에 대한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현상이 나타난다라면 그 다음에 나타날 후속 현상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주가 상승률 1위가 뭔가 했더니만 코난 테크놀로지예요. 거의 뭐 한 245%가 네. 넘는데 솔직히 저 한 달 전만 해도 이 기업 몰랐습니다. 네. 지금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도 설명은 잘 못하고 잘 나가는 주식이다 정도인데 네,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AI 관련 주다 정도까지는 알고 있죠.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고. 네, 그런데 아니 그 이제 뭐 더 간다 만다를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뭐 더 관심 가져봐야 돈 안 되는 건 저도 알겠고 우리 차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우리 참 테마주 빨리빨리 조금 길게 간다 싶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 합니다만 이제 돌만큼 돌았는데 다음 또 테마가 나올 만한 게 뭐 있을까요? 다음 타자. 돈 좀 벌게. 저는 그게 지금 시장에 이 테마주들을 버티고는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지금 이게 다들 불안한 건 맞지,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있으면 이걸 건들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다음 테마는 뭐지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일주일째 네. 찾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찾고 듣습니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를 찾아서 지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밀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려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수익을 내겠다는 욕심이 먼저 앞서는 거죠. 자, 이 테마는 강하니까 지금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끌었습니다. 안 된다 여전히 살아있네? 그럼 뭔가 내가 다른 데 가서 먹을까? 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본인이 지금 불나방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정리해드리면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이죠.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코난 테크놀로지도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저게 일단은 올라갈 때는 뭐 우리가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힘이 워낙 강하니까 네. 그분이 강했죠. 근데 지금 일주일 가까이 횡보하면서 약간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더 이상 이 주식을 내가 안 갖고 가고 팔겠다라는 관점이고 또 일부는 내가 고점에서 못 팔았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대기 매수가 있는 거죠. 차트상 봤을 때 저게 뚫고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한 차트상으로는 이미 꺾였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네. 안 밀리는 게 아니라 차트상 꺾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구글이 빠졌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오류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에 나왔던 딱 한 문장 경쟁의 격화. 경쟁의 격화. 이제는 뭐 누구든지 다 하니까 네. 경쟁의 격화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수익 내기가 좀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다 이것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글로벌 뭐 메이저 업체들이 다 지금 다 이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야, 저쪽 A가 하니까 우리도 개발해라고 해서 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미 그들이 수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해왔겠죠. 해서 예. 오픈을 할 때는 테스트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오픈을 한 거죠. 네. 기술 개발이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빼고 한 거죠.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예.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에 뭐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은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이미 다 끝내놓은 거고 우리나라에도 오픈을 한 겁니다. 그들과 상관없이.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옵션 만기였는데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오늘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조금 어제 장 초반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예상치 상회하면서 괜찮게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네.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시장 매물이 나와가지고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 오히려 지금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반등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조금은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어제 이제 코스닥이랍니다. 저 나스닥이 이제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래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월과 2월에서는 우리 한용희 수석장인데. 아니 지금 8일 연속 네, 올랐어요. 맞아요. 8거래 연속. 2차 전지도 그동안 이렇게 괜찮다고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하셨고 어제 진짜 앞서도 다뤘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지 또 그리고 오늘장 주목하고 계신 종목들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2차 전지는 좋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전에 수요일 날인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양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또 크게 상승할 것으로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양극재, 음극재 둘 다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목해야 될 섹터는 저는 중국 관련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국 관련주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소비주죠. 네. 네. 오늘 아마 중대본에서 중국인 비자 제한 검토를 이제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앞서서 조금 일본 쪽을 보자면은 중국발 대상 원래 PCR 검사를 다 했었는데 이제는 샘플 검사로 완화가 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단기 비자 제한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 형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월 9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공항 입국자 수 1,800명 중에 확진 판정 받은 게 9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누적 양성률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 소비주들, 카지노, 면세점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M이죠. SM 보시면은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거의 20%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브가 아침에 이제 지분에 대한 취득 공시를 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 지분 다 이수만 지분까지 합치면은 거의 4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카카오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카오랑 하이브랑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건 뭐냐면 1월 달에 사우디 빈살만한테 조금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SM에 대한 공개 매수 참여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M에 대한 지금 지분 경쟁에 대한 취득은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다라는 거예요? 카카오, SM, 일단 하이브. 저는 12만 원대를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SM이요?
네, 그렇죠. 지금 예. 주가로 봤을 때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까지 그 75,000원 부분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25% 30%가 상승을 한 건데 지분 취득이 계속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양강 구도가 카카오 얼라이언스 파트너스 연기금 KB자산운용인데 반대편은 이제 하이브 이스만 컴투스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가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카카오의 행보를 좀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지수가 2,484포인트고 코스닥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8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63,0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LG화학이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가 68만 4,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지금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카카오입니다. 오늘 1.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호가에서도 에코프로비엠 흐름 좋습니다. 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3만 5천 원이죠. 셀트리 헬스케어 강보합권입니다. LNF가 1.3%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23만 2,500원이고요. 에코프로 지금 시가총액 순위로 봤을 때 4위까지 올라섰는데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2천 원이죠. 카카오게임즈 0.2% 상승 예상되고요. 펄어비스는 0.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8,100원, HLB 2% 약세 예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SM입니다. 지금 하이브 쪽에서 이제 14.8%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주가 호가에서 급등이 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6,500원. 또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코스닥 쪽 또 중소형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네.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저렇게 먼저 재료가 나오면은 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 SM 같은 경우도 SM 지금 현 경영진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카카오와의 제휴 그 명분도 들어보면 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가 되고 네. 또 이제 반대 측에서의 그걸 갖다 이제 적대적 M&A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쪽은 또 그쪽대로 약간 현 상황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다르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시끄러운 동안에 주가는 출렁이는 것이고 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투자분들이라면 이런 기회를 또 놓치지 않으실 거고. 지금 또 공시가 좀 전에 나온 네. 게 2분 전에 나왔는데 그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된 네. 그 방시혁이 이제 지분 네. 40%를 7천억 원에 사겠다에 대한 해명 공시 아직 미확정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 공시 아직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 그래서 1개월 내 재공시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만 어떨까요? 이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SM 측 입장에서 보면 원래 SM이 이제 카카오한테 이제 지분을 넘기겠다라는 네. 부분들이었죠. 근데 지분의 전제 조건은 신주 발행입니다. 예. 신주를 발행해서 넘기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수만 측에서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버리면 신주 발행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카오는 지분을 하나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고 싶어도 이게 결정이 재판이 나올 때까지는 그 신주 발행을 못 하는 거죠. 네. 아니면은 시장에서 직접 사는 수밖에 없네요. 근데 지금 현재로 나온 것은 공개 이제 매수. 공개 매수에 대한 이제 카카오 얘기는 없잖아요. 신주를 인수해서 하겠다라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팩트만 보자고요. 네, 여기서 네. 자꾸 이제 얘기를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공개 매수 쪽으로 제가 맞춰지는 게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아하. 팩트만 놓고 보면 카카오는 신주를 받아가는 건데 네. 지금 이수만 의장 측에서는 신주 발행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신주 발행에 대한 것들이 논쟁이 붙을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정관상에서는 신주 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한 측에서는 경영권 그러니까 이수만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주 발행하는 거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은 있을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SM 측에서 지금 사겠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 포함하면 총 40%인데 SM이 아니고 하이브. 하이브에서 SM 지분을 사겠다라는 건데 이수만 의장이 지금 18%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14% 정도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수만 의장 측이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것도 CJ 측과 접촉했을 때 자신의 지분에다 프리미엄을 얹어달라는 건데 결국 이것을 하이브가 받았다라고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지분까지 해서 40% 인수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니까 조금 전에 속보가 뭐 삼성증권을 통해서 한다라는 건데 그건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주가는 12만 원 선에서 오스틴 플란트처럼 딱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카카오가 들어오려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카카오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지금 제로에서 공개 매수를 들어가는 거하고 신주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화면 저희 화단에 나가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공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아직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딱 투자를 하려면 SM이 12만 원 지금 1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12만 원 근처에 부근에서 붙을 부분들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공시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팩트는 이 공시의 일단 여부고 네. 카카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주식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원래 또 다들 그러시잖아요. 또 시끄러운 데서 먹을 게 생긴다고 하지만 또 시끄럽다 보면은 또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이게 잘못하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 뭐 물밑 작업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수만 의장의 노역이라고 봅니다. 이수만 의장이 본인의 회사에서 본인이 쫓겨난 다음에 본인이 지금 현재 자신의 경영권을 한쪽에다가 오히려 제3자한테 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가라는 거죠. 이 지금 상황이 결코 더군다나 조카랑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떤 성향과 체질 그리고 어떤 그 뭐랄까요? 내가 장기 그렇죠. 투자에 적합한가 아니면 이슈나 테마에 따른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한가를 생각하면서 가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최종 결정은 또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또. 근데 한 가지 해주셔야 뭐 좀 되니까.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차 소장님. 예. 요즘 왜 이렇게 단독이란 보도가 많죠? 무슨 보도요? 그 예전에는 단독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언론 매체는 많습니다만 대부분 비슷비슷한 기사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는데 작년부터 이제 증권 관련해서 어느 매체의 단독 우리만 알아냈다, 우리만 특종이다 이런 식의 의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의미는 단독이라는 지금 보면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런 의미인데 내가 제일 처음 발표했다라는 게 단독의 네. 의미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단독 기사가 나온 다음에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그 단독이기 때문에 혼자 얘기한 거잖아요. 혼자 이제 네. 기자분께서 그 뉴스를 빨리 캐치한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뜬 소문을 갖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뉴스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단독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일단 한번 보고 네. 후속 기사가 나타나느냐를 봅니다. 후속 기사도 예를 있느냐? 들어서 이진우 소장님께서 단독 기사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기자라면 같이 이제 파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다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기사를 쓸 텐데 단독 기사 이후에 후속 기사가 없는 것은 그건 거의 한 80%가 조금 뉴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기자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 걸 했네요. 이런 기사 관련해서 사실. 한번 오시면 그러네요. 한번 그 메커니즘을 한번 좀 물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시장 흐름은 간단하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략도 좀 짧게 세워주시죠. 여전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2,500선에서의 공방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지금 SK하이닉스 호가가 조금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기는 어렵죠. 굉장히 네, 강하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착시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럼 개장하고 더 들어가도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양상이었고 계속되는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도 좀 경계성 매물들이 출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는 여러 IPO 또 대어들이 입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매수세까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4% 하락입니다. 좀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2,470포인트까지 내려갔고 코스닥 약보합권입니다. 783포인트입니다. 다만 최근에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또 시초가라든지 장중 흐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9%까지 좀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0.9% 62,500원. 0.7% 하락이고요. LG의 에너지솔루션 0.7% 떨어집니다. 546,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3% 하락합니다. 94,1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6% 떨어지고요. 삼성 SDI 1.2% 하락합니다. 72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0.4% 하락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7% 떨어지고요. 네이버가 1.7% 약세, 현대차도 0.3% 하락입니다. 카카오도 1.9% 떨어집니다. 69,500원.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일단 전 종목이 좀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종목은 지금 빠르게 낙폭이 축소가 되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세네요. 에코프로비엠 4.2% 강세입니다. 13만 7,800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5% 넘게 올라갑니다. 13만 8천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 떨어집니다. LNF도 1% 상승합니다. 23만 2천원. 에코프로 지금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강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6% 상승으로 19만 7,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카카오게임즈는 1.4% 떨어집니다. 47,950원. 펄어비스가 1.6%, 1.7% 떨어집니다. 47,500원이고요. HLB도 1% 약세, 오스템 임플란트 강보합권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3%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리노공업은 0.9% 떨어지고요. SM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이 오늘 17%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하이브 쪽에서는 14.8% 지분을 4,228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일단 주가에는 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SM이 18%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화면에는 좀 나타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좀 빠르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이브도 7.4% 강세입니다. 21만 3천원. 오늘도 SM으로 인해서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는 듯합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2.6% 상승합니다. 지금 54,700원.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또 JYP 엔터테인먼트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엔터 쪽뿐만 아니라 CJ ENM도 지금 3.9%, 3.7% 올라갑니다. 11만 6,600원에 거래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엔터 관련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CJ ENM, JYP 엔터,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일제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88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91억 원, 기관은 600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 전기전자에서 러브콜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밖에 운수장비, 금융섹터에서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46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86억 원, 15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4원 10전 상승한 126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예.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시를 확인해야 되는 건 SM 측에서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확인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이브에서는 인수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또 나왔나요? 그러니까 원래 어저께 나왔고요. 어제 나왔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건 이제 SM 쪽에서. SM 측에서는 이제 이수만 의장이 우리 연락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이것은 하이브 측에서 이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수만 의장 측 지분 14.8%는 인수하는 거고요. 그거는 맞고, 그거는 팩트고요. 맞고 이제 40%. 그거는 이제 하이브 측에서 할 거고요. 하이브 측에서 이제 공시할 거고 SM 측에서는 우리 대주 지분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하이브가 이미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수만 의장 측건 인수하는 겁니다. 하이브에서 이수만 의장 측 14.8% 인수한다 공시가 이미 나왔고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40%에 대해서 7천억 원대 인수하겠다는 게 그거는 한국경제에서 사실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SM에서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맞아요. SM에서는 모른다고 하는 거고, 하이브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겠다. 공시가 계속 나오겠죠. 과거에 그냥 넘어가시죠. 넘어가시고. 이 부분은 그 팩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야 진짜 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정민 앵커님, 제가 어제 네. 환율 열리면서 개장하면서 처음에 NDF 시세 반영하고 나서는 금방 또 60원 밑으로 가서 이게 1260원대 안착이 어렵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은 지금 또 오히려 NDF보다 강한 흐름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어제 뉴욕장이 빠진 것도 이렇게 보니까 다시 2년물이나 10년물 할 것 없이 금리가 막 뛰고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더 뭐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지금 뭐 1981년 이후 최대 폭이라고 하니까요. 예. 이제 그랬던 부분이 한데 그래서 지금 살살 걱정되는 게 이 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환율이 달러가 강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근데 네. 지금 느낌이 요거 다음 주 화요일 맞죠? 미국 CPI. 네네. 거기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환율 CPI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더 위로 그렇죠. 향하고 그러면서 달러도 강해지느냐 CPI를 확인한 다음에 요 금리와 달러의 반등이 멈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증시도 제법 이렇게 중장기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그 워싱턴 DC 네. 이코노미 클럽 발언 이후에 시장이 조금 안도를 폈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다시 강경 발언으로 돌아섰죠. 전부 나와갖고 우리 의장님 엉뚱한 소리 하신 거예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시장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긴장해라라는 네. 의미일 수도 있을 예. 것이고 연준은 여전히 강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장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주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한편에서는 연준의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연준이 지금 그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선생님이 CPI 말씀하셨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이례적으로 고용 지표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고용 지표가 실업률이 3.4입니다. 네. 굉장히 낮네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달에 연준이 2023년 전망할 때 그때 당시 실업률이 3.7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두 달 사이 3.4로 실업률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은 그때 당시에 올해 이제 실업률을 4.7까지 용인하겠다. 결국 물가와 고용 중에 고용은 일단 포기하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부분에 주력을 하면서 금리를 올렸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토끼니까 이제 표현을 들면 토끼 두 마리가 다른 방향으로 튀는데 예. 고용은 일단 저 토끼는 우리 안 잡고 물가만 잡겠다라고 했는데 고용이라는 놈이 도망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고용이라는 놈이 도망가야 되는데 예. 고용이 물가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이 토끼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물가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연준은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고용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IRA법이 시행한 이후에 6개월 사이 10만 자리 일자리가 늘었고 네.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고용은 더 탄탄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라면 어떻게 되죠? 이 고용이 결국 임금 상승률을 이끌 것이고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를 당분간 이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5.5까지 용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오는 피봇까지는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 나온 지표 중에는 또 임금 상승세가 다소 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시장이 좀 좋게 보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QOQ는 좀 줄어들었는데 YOY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그러니까 미세한 지표들이 약간의 이제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상태지만 네. 전반적인 기조로 놓고 본다라면 미국만 경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하나의 이제 저는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의 지표에 조금 움직임에 우리는 이제 희망의 트리거를 찾다 보니까 약간의 우리가 좀 좋은 소식들이 뭐 좀 나왔으면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를 놓고 본다라면 미국 경기가 지금 다시 턴하는 거고 지금 이제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이 또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 거기서 수요가 또 늘어나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깜짝 놀랄 지표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사상 최대 아니겠습니까? 네. 둘이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운다라고 우리가 봤었는데 네. 무역 규모는 또 사상 최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둘과의 어떤 이 연결고리를 보면 중국이 살아나면 미국 경기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칩이라든지 2차 전지 갖고 중국을 아무리 때려도 근저의 밑에 바닥에 있는 그 물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면 중국 경기의 활성화는 미국에는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즘 참 이제 거시 얘기 지겹다 이런 반응도 제가 많이 이렇게 목격합니다만, 근데 아직도 이 거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게 시장이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 중에 일본 말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 예. 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게 지금 전년 대비 9.5% 올랐어요. 이랬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헉 싶나요? 아니면 이게 좋은 건가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시장 예상치 9.6보다는 살짝 낮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전월 12월 달에는 10.5%에서 이제 9.5%니까 1%포인트 낮아졌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제 네. 일본 경기가 심상치가 않고 네. 지금 이제 10,000원에 먹던 밥을 11,000원 주고 먹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0% 9% 올랐으니까. 실제로 우리 지금 외식 비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진짜 10,000원짜리를 지표상으로는 그런데 네, 10,000원, 11,000원, 하던 12,000, 거 3,000원 주고 먹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어디서 10,000원 받다가 11,000원 올립니까? 10,000원 하다가 15,000원 안 올리고 그렇죠. 13,000원, 14,000원 피부로 이제 올려도 그렇게 고맙지. 느끼는 거죠. 이게 평균이니까, 네, 네. 평균이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임금 상승률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일본의 이제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게 아마미야 부총재가 이제 예. 4월달에 이제 총리가 될 것으로 이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지금 금리 그분이 그 아베노믹스의 실무자였어요. 예. 젊은 시절에 실무자였고 원래 이제 출신이 입행을 그 BOJ로 입행을 했고 BOJ에서만 계셨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미스터 BOJ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분인데 예. 그분이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기대했었던 일본의 기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정상화 단계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던 부분들인데 고민이 깊어지겠죠. 아무리 비둘기파를 하더라도 이런 지표가 나온 상태에서 과연 아베노믹스를 이제 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일본 엔화가 좀 떨어졌지만 네. 다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상황들이 지금 국내 증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도드라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고객 탁금이 지금 47조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생했던 2022년을 생각하신다라면 지금 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기서 이제 각종 기업들의 실적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제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그런 걸 봐야죠. 이 인공지능을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한견 이해가 되는 게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본 거죠. 우리가 새로운 모멘텀, 아무리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투자자분들은 경기 사이클 관련 종목들의 투자보다는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지 경기 사이클 종목에 투자하면서 나는 그 세계 경기를 보기 싫다. 그거는 한쪽 눈 감고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증시에 입성한 종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꿈비. 그렇죠, 꿈비. 상한가 기록하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25% 넘게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오아시스 소장님이 또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또 뭐 증시 입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니까 이건 또 어떨까요? IR에서 좀 반응이 네. 안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네. 우리 지금까지 올해 입성한 게 7개입니다. 네. 7개 중에 따상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따상이 4개고요. 7개 중에 네, 4개고요. 예. 하나는 장중에 터치했으니까 끝까지 따상으로 그렇죠. 치겠습니다. 예. 그럼 5개예요. 예. 7개 중에 5개가 따상?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확률이 높죠. 투자 수익률이 좋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따상이 미래반도체입니다. 네네.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유통 회사인데 따상하고 지금 밀려요? 아니면 따상하고 따상하고 그냥 좀 올라가다가 좀 밀려요. 오늘- 버티고는 오늘은 있습니까? 좀 네, 떨어지고 좀 있고.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미래반도체가 이제 그때 그 할 때가 1월 20일경인데 네.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막 6만 원 뚫고 올라갈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했었던 두 번째 입성한 게 오브젠입니다. 네. 오브젠 같은 경우 이제 그 흥행에서 지금 오아시스처럼 실패했었던 건데 저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검색할 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적을 해주는 AI로 묶이면서 오브젠에서 이제 쫙 그렇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모 단계에서 형학에서 실패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테마주로 묶이면서 오브젠이 이제 올라간 거죠. 이 와중에 꿈비는 또 상한가 기록하네요. 여기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저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시총이 작습니다. 네. 시총이 작다라는 개념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테마와 맞물렸었던 것들, 그다음에 시총이 작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요것들이 지금 저희가 다룰 정도로 언론에 부각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무상증자 때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상증자 한두 개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무상증자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후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 이제 대여급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밸류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다 보니까 흥행에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좀 냉정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입성할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시총이 작은 것들이 테마랑 엮이다 보니까 저희 테마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지금 저기에 들어가서 내가 수익을 낼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모청약 한번 해보시면 시총 작은 거는 한두 주밖에 못 받습니다. 한두 주 받아가지고는 정말 치킨값도 안 나와요. 그래요.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래요. 예. 어지간하면 자사주
이거 재료는 어지간하면 주가 끌어올리는데 네. 우리 국내 지금 좀 잘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보여요. 자사주 소각까지 하겠다 했는데. 아, 예, 두 가지인데요. 하나 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 지금 FCF 잉여현금 흐름을 가지고 한 40%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잉여현금 흐름이 한 6천억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크래프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배당을 안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잉여 현금을 갖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자사주 소각을 할 수 네. 있는데 자사주 소각 쪽으로 이제 들었고 네. 자사주 소각을 5년 동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크래프톤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6천억 원을 가지고 5년 동안 계속해서 잉여 현금으로해서 이제 40%씩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잉여 현금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캐펙스 투자가 한 매년 600억씩 하는 이제 캐펙스 투자라는 게 신작 개발. 예.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게 신작 개발에 돈을 썼든지 그걸 갖고 다른 걸 M&A를 해야지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뉴스잖아요. 5년 동안 EPS를 줄여간다. 딱 보니까 대주 지분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래프톤이 우리한테 주주 친화적으로 자사주를 한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피부에 완화닿는 거야. 대주주 친화적이네요. 예.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 이익이 났는데 네. 지금 이제 주주들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이 난 것을 주주들한테 들려주는 건 좋습니다만 이익이 난 건 무조건 주는 것보다는 미래 성장의 먹거리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이런 거 발표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들과 주주들이 볼 때는 이게 과연 니네가 그걸 해야 될 때냐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주 친화적 이꼬로 주가의 상승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